당신 불륜 상대가 며느리 어머니였어? 당신이 왜 사돈으로 들어와? 아들의 상견례 자리, 사돈이 될 여자의 연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공개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8세인 윤정희입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정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김태식은 62세로 시청에서 국장급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죠.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상류층 가정입니다. 3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남편은 당시 32살의 젊은 공무원이었고 정희는 28배 은행원이었습니다. 선자리에서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정희가 태식과 결혼한 이유는 다정한 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여느 부부처럼 자주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녔죠.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고 시시한 농담에도 행복해했던 그 시절.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거듭해 이제는 시청에서도 손꼽히는 고위직에 올랐고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승진과 육아로 바빠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죠. 처음엔 출세하는 남편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집에는 더 소홀해지는 남편을 보며 정희의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해져만 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고 식사 시간조차 따로 갖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정이 있고 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남편이니 신경 쓸 일이 많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들에게는 우진이라는 보배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35살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재무팀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믿음직하고 의젓한 성격이었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직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인데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곧 식사 자리 마련해 볼게요. 같이 만나보세요. 며칠 전 우진이와 단둘이 저녁을 나누며 그 특별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아, 우리 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정말 내 품을 떠나는구나 하는 씁쓸함도 동시에 밀려오더군요. 기쁨과 허전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정인의 가족. 남들이 보면 그들 가족은 부러울 게 없어 보입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공직자이고 아들은 유명 대기업에 다니며 좋은 여자친구까지 있으니까요. 정희 부부는 강남 아파트 소유자에 서울 곳곳에 부동산까지 보유한 상당한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윤정희의 내면은 깊은 외로움으로 가득했어요. 여보, 오늘 별일 없었어? 여보, 잠들었어? 불러도 남편은 아무 대답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부간의 공통 화제도 사라지고 정희는 점점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집안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적막함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깊은 밤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처럼 되었을까?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이토록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며칠 전 서랍 정리를 하다가 작은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넥타이 핀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고마워요라고 적힌 쪽지가 함께 있었어요. 어? 이게 뭐지? 이런 선물을 누가 줬을까? 단순한 선물 상자였지만 그 선물 상자를 보는 순간
왠지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선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디서 받아온 거지? 하는 의문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정희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여자가 준 선물 같은데. 하지만 그 순간 정희는 그런 직감을 억눌렀어요. 설마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왜 그때 자신의 본능을 믿지 않았을까요?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라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때의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해요. 그 선물 상자 하나가 정희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의 사소한 행동들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도 이전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서 그래. 혹시나 해서 넌지시 물어봤지만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라는 뻔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정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아들에게 말하기에는 불필요한 걱정을 끼칠 것 같았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던 그 시간들. 지금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의 상견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윤정이가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직감들, 남편의 변화된 행동 패턴들, 그 선물 상자와 쪽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과거의 은밀한 만남,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윤정이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남편의 불장난 같은 외도,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준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김태식과 김미경의 만남은 단순한 업무 지원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운명적일 줄 알았던 첫 만남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그때 남편 태식은 시청 건설과에서 건물 소유권과 관련된 민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의 전 남편 박상우는 사업 실패와 빚 문제로 분노와 폭력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김미경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이었죠. 김태식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서류 처리와 민원 상담을 진행하면서 김미경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던 게 아닐까요? 김미경은 그때 처음으로 김태식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그 고마움이 점점 깊은 의존으로 바뀌어 갔다고 해요. 전 남편과 경찰이 연루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태식은 근무 시간 이후에도 미경에게 위안의 메시지를 보내고 사건 처리 경과를 꼼꼼히 챙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금기된 감정이 싹 텄지만 태식은 가정이 있었고 김미경은 이혼녀였기에 처음에는 그저 서로에게 호감만 품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우연 하나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태식이 퇴근 후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 김미경과 마주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뵙네요. 아, 김 국장님. 정말 우연이네요. 처음 시작은 예의상 인사였다고 했어요. 김미경과 김태식은 둘 다 혼자 왔기에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 새로워요. 전에 일 처리해 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예의상 인사를 나눈 후에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태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이라도 함께 하실래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날 밤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었습니다. 이 작은 은밀함과 보호 본능이 겹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기된 감정의 새싹이 움텄던 거예요. 태식은 가정의 공허함과 지루함 속에서 미경의 솔직함과 절박함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고 보호 본능이 자극되었다고 합니다. 김미경은 김태식에게서 안정과 신뢰를 발견한 것이죠. 그들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과 결핍을 메워주는 존재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더 만났다고 해요. 점점 사적인 고민을 주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미경은 이혼 후의 쓸쓸함을, 김태식은 아내와의 재미없고 소원해진 관계를 털어놓았을 거예요. 요즘 집에서도 대화할 게 별로 없어서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워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태식은 부인인 정희에게 오늘 야근해야 해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희는 수고 많다며 토닥여줬는데 알고 보니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태식과 미경은 이미 금기된 선을 모두 넘어버리고 말았고 점점 더 깊은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태식은 미경과 만날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했죠. 거부하려 할수록 더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관계였어요. 미경 역시 유부남과의 관계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지쳐있던 그녀에게 태식은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국장이라는 높은 지위, 안정적인 경제력, 그리고 자상한 배려까지. 정희는 가정이 최우선인 여자였기 때문에 태식이의 방황을 어떻게든 돌리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더 희생하고 참으면 태식이도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거죠. 남편이 냉랭하게 굴수록 정희는 바보처럼 남편에게 더 비위를 맞춰주면서 매달리게 됐습니다. 태식이 집에 들어와 아내를 마주할 때면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생글생글하게 웃었던 미경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아내의 뚱한 얼굴과 대비되었습니다. 김태식은 외도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점점 대담해지고 진화해 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어색해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 출장까지 다니면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남편의 양복을 세탁하려다가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파일리조트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지난달 주말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분명 주말 출장이라고 했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정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출장이었을 거야. 가평 쪽에 업무가 있었겠지. 무의식적으로 남편의 외도는 아닐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남편이 설마 하는 마음과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희는 저녁 식사 중에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요즘 출장을 가평 쪽으로도 가요? 김태식이 젓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어요. 가평,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양복 주머니에서 가평 호텔 영수증을 봤거든요. 순간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경기도 쪽에 민원이 생겨서 직접 갔었지. 현장 확인차. 호텔까지 갔어요?
회의 장소가 거기였어. 거기 세미나 장소가 따로 있어서. 그런데 김태식이 갑자기 정색하며 말했어요. 내 주머니를 뒤진 거야? 그 차가운 눈빛에 정희는 움찔했습니다. 세탁하려다가 본 건데 신뢰가 없으면 부부 관계도 끝이야.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갑자기 김태식은 큰 소리 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정희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추궁할수록 남편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죠.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하지만 가평 호텔 영수증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말에 호텔까지 가서 회의를 했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정기야, 우리 이혼하자. 저녁을 먹던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혼하자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마치 날씨 얘기하듯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갑자기 왜? 설마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쳤어. 서로가 서로에게. 김태식은 여전히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이도 다 컸고 각자 인생을 살아도 될 때가 된 것 같아.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평 호텔 영수증, 늦은 귀가, 차가워진 태도,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 이유 때문이야? 요즘 자꾸 겉으로 도는 이유가? 그렇다니까. 그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 지치는 거야. 김태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공허함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우진이는 우연히 아빠 핸드폰을 보다가 MK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야.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곧 결정하셔야 해요. 저도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요.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오갔다고 해요. 아들은 그 순간 아빠의 외도 사실을 확신했지만 김미경이 자신의 연인 유진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진이는 어머니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좋아하시는 호떡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그런 우진이를 보면서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다녀왔습니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유독 자신의 곁에 오래 머물렀거든요. 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을 엄마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씀씀이를 알고 나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태식이 어느 날 회식 후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사실 그날도 김미경이랑 있다가 온 것 같았어요. 술 냄새보다 여자 향수 냄새가 더 진했거든요. 평소 김태식은 향수를 전혀 쓰지 않는데 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늦게까지? 회식이었어. 회식. 태식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더니 또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정말 이혼하자. 그만하자. 그냥 무료해. 이제 각자 인생 살아도 될 만큼 살아봤잖아. 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그뿐이야. 정희는 마음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료하고 지쳤어요. 나는 당신이 그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혼이라뇨. 그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냥 지쳤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억지로 붙잡고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정희는 남편이 이 말을 꺼내기 위해 여러 번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진이는 뭐라고 할까? 우진이 걱정은 하지 마. 이제 결혼도 할 나이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할 거야.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정희도 남편 얼굴 보기를 피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차가운 얼굴을 봐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태식은 짧은 편지만 두고 집을 나갔어요. 정희, 미안해.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진이한테는 잘 말해줘. 그 편지를 보면서 윤정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이렇게 바로 떠나버릴 줄은 몰랐어요. 이 편지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내 말대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건지, 그럼 이혼하려는 마음은 돌린 건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쪽지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서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그래,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남자들은 원래 혼자만의 시간을 줘야 하는 그런 동물이니까.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별거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김태식과 김미경은 은밀히 동거하며 재혼을 꿈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희 혼자서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의 말이에요. 한편 우진이는 유진이와의 결혼 준비로 바빠졌어요. 유진이는 결혼을 앞두고 잔뜩 신이 난 상태였는데 우진이만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일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엄마, 상견례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도 오시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윤정이는 당연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아빠랑 같이 가야지. 무슨 소리야? 아빠 없이 어떻게 상견례를 해? 그런데 우진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알겠어요라고 바로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지금 상황이 오라고 말씀은 드려볼게요. 근데 집에도 안 들어오시는데 그 자리에 부르는 게 맞나 싶어서요. 아들, 그래도 아빠인데 당연하지. 엄마랑은 잠시 시간을 갖기로 한 것뿐이야. 상견례 자리에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 정희는 그때 태식이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들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아들만큼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중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우진이가 거실로 나와 정희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는요? 잘 지내신대요? 그게 그래 잘 지낸다고 하더구나. 사실 남편과는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정희는 우진이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아빠를 한번 만나보려고요. 윤정이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째 우진이의 표정이 어두웠는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도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상견례를 앞둔 상황에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 모든 상황이 괴로웠거든요. 우진아, 너까지 나설 필요 없어. 이건 엄마 아빠 일이야. 아빠는 잠시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니까. 윤정이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우진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도 아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곧 결혼도 하는데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가벼운 톤으로 말했지만 윤정이는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우진이는 그날 저녁 김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태식과 우진이는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우진이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해서는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우진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 아빠도 힘든 시기인 것 같으니까. 우진이는 윤정희의 말에 씁쓸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우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거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식과 우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카페에서의 둘의 만남은 처음부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김태식은 의외로 당당한 모습이었죠. 아빠, 집에는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우진이의 간절한 물음에 김태식이 내놓은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진아, 난 이제까지 가정을 위해 충분히 헌신했어.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 이제 엄마도 나도 각자의 삶을 살아볼 때가 된 거야. 넌 이제 다 컸으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우진이는 귀를 의심했다고 했어요. 가정을 이렇게 쉽게 정리하려는 아버지의 태도가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럼 엄마는요? 엄마 혼자 두고 아빠만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게 대체 뭔데요? 엄마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 집도 있고 재산도 충분하니까 잘 지낼 거야. 이제 60인데 각자 생활 즐길 때도 됐지. 그 순간 우진이는 아버지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고 합니다. 마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참고 또 참던 우진이는 결국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다 알아요.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다 봤어요. 김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어난 척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그냥 업무상 연락이야. 네가 오해한 거다. 제가 어디까지 다 말씀드려야 해요? 정말 모를 거라도 생각하세요? 우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이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거죠. 엄마는 아직 자세하게 몰라요.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매일 밤 한숨만 쉬시면서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신다고요. 우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너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몰라. 부부 사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부부가 겉으로 보는 거랑 또 안에서 느끼는 건 다르거든.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너한테도 할 만큼 했다. 너나 엄마한테 섭섭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 걱정 말아라. 김태식의 차가운 대답에 우진이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저 지금 결혼 준비 중이에요. 이런 걸 보니 결혼이 뭔가 싶네요.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요. 자유라는 이상한 핑계 갖다 대지 마세요. 결혼하고서 단 하루도 엄마는 아빠를 구속한 적 없어요. 사랑이 끝났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진이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잔인한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정말 실망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할 말이에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우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아빠를 존경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가정을 버리는 게 아빠가 말씀하신 자유인 건가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태식이 자기 방어적으로 나오자 우진이의 분노도 극에 달했어요. 평생 엄마랑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언제 사는 거야? 그럼 제발 정직하게 말하고 이혼하세요. 이렇게 몰래 다른 여자 만나면서 엄마를 바보로 만들지 말고요.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우진이는 이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결국 우진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결혼식은 알아서 할게요.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우진이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우진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정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런데 우진이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결혼을 잠시 미루고 싶어요. 윤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결혼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에게 준 상처는 견딜 수 있었지만 아들의 인생관까지 무너뜨린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우진아, 들어봐. 아빠는 아빠고, 너는 너야. 모든 결혼이 실패하는 건 아니야. 엄마도 아빠 믿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결혼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유진이한테도 미안하고 저도 확신이 없어요. 나중에 저도 아빠처럼 변할 수도 있잖아요. 윤정희는 아들을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35살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우진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네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힘이 돼. 엄마가 괜찮을 리 없잖아요. 다 보여요. 엄마도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너는 다르잖아. 유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잖아. 그 아이 때문에 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 한참을 울던 우진이가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우진아, 아빠의 선택은 아빠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하지만 너와 유진이의 사랑까지 망가뜨리면 안 돼.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저는 정말로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그러면 엄마가 행복한 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단다.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우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상견례는 엄마 혼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정대로 할게요. 엄마가 누군데? 걱정 마라.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정희는 혼자서 상견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단정한 정장을 골라놓고 예비 사돈께 드릴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우진이는 계속해서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아빠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지. 저는 유진이 어머님을 먼저 만나 뵀는데 편안하게 해주셔서 괜찮았어요.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될 거예요. 우진이는 계속 윤정희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유진이 어머니가 바로 본인의 아버지 김태식의 연인 김미경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적인 우연이 곧 한자리에서 폭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상견례 전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가야 하는 상견례가 서글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내일만 잘 넘기면 돼. 우진이를 위해서 꼭 잘해내야 해. 윤정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 호텔 룸에서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윤정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깨어있던 윤정희는 거울 앞에 섰어요.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들이 평소와 달리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우진이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떨림과 긴장,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복잡한 원망이 뒤엉켜 속이 울렁거렸어요. 언젠가 결혼식 날 혼주석에도 혼자 앉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고른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불과 몇 년 전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선물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차가운 장신구일 뿐이었죠. 약속 장소는 서울의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정성껏 예약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곳이에요. 택시 안에서 윤정희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도착했어요. 천천히 오세요. 우진이의 메시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아들은 곁에 있을 거니까요.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감탄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 빛조차 부담스러웠어요.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고 온몸이 긴장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하지만 윤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프라이빗 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진이와 유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이가 밝게 인사하며 일어섰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우진이가 왜 이 아이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죠. 유진아, 잘 지냈니?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 윤정희는 최대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에 살짝 안도하면서요. 어머님은 오고 계셔? 네, 곧 오실 거예요. 그런데 유진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최근 몇 년 동안 진지하게 만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오늘 그분도 함께 오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같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윤정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어머님이 좋은 분을 만나셨나 보구나. 사돈이 되실 분인데 얼굴 뵈면 좋지.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약간 불편했어요. 사실 상대방도 이혼한 처지에 혼자 나온다고 생각하니 덜 초라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돈 어른이 될 낯선 남자가 온다고 하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우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마 긴장한 모양이었죠.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유진이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엄마도 기대가 돼. 그때였습니다. 룸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먼저 들어온 여성을 보는 순간 정희는 내심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날씬했거든요.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은 모습이 상당히 세련되어 보였어요. 저분이 유진이 어머니구나.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려는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남자를 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김태식? 윤정희의 남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우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김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유진이는 입을 틀어막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룸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끔찍하게 크게 들렸죠. 태식이 먼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태식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진이가 아들이었어요? 김미경이 황급히 김태식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뒤였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선물 상자 속 넥타이 핀, 늦은 귀가, 차가워진 태도, 별거 제안.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가 바로 며느리가 될 아이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만나온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우진이가 황급히 일어나 윤정이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잠깐 밖에서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평소에 공손한 우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태식은 아들의 팔에 이끌려 룸을 나갔고 남은 세 여자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진 오빠 아버지가 왜? 김미경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게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는데 김미경이 급히 말했어요. 아,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태식 씨가 결혼하신 분인 줄 알았지만. 그만하세요. 정희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알면서도 만났다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으니까요. 밖에서 우진이와 태식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껏 아들을 키우면서 처음 듣는 고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호텔을 나왔는지,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우진이가 택시를 불러주고 함께 왔던 것 같은데 모든 게 안개 속처럼 흐릿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악몽이었으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핸드폰에는 태식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고 우진이는 거실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 서울에 수백만 명이 사는데 하필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 딸이라니? 운명의 장난이라기에는 너무 잔인했어요.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요? 우진이와 유진이는 어떻게 해야 하지? 죄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잘못으로 헤어져야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김미경과 사돈이 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와 어떻게 가족이 된단 말인가요? 어느 날 저녁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푸석해진 우진이의 얼굴이 마음 아팠습니다. 유진이와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이제 신혼집만 계약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먼저 정리하자고 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가 될 거라고, 자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망가지는 건 견딜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김미경과 엮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행복이 깨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우진아, 엄마 때문에 포기하는 거라면 아니에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평생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유진이도, 저도, 엄마도 모두가 불행해질 거라고요. 우진이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진이는 죄가 없잖아. 우리 때문에 아이들까지. 그럼 처음부터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윤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이 가정을 지켰다면, 당신이 나와 우진이를 선택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혼하죠.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부부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진이도 다 알게 됐고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요. 정희야, 여보,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영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법정에서 만나야 한다니. 3개월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윤정희는 강남 아파트를 받았고 상당한 위자료도 받았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우진이는 유진이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아들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엄마, 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우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억지로 짓는 미소가 더 가슴 아팠어요. 우진이가 오히려 정희를 위로했습니다. 태식은 김미경과도 결국 헤어졌습니다. 딸의 행복을 망친 죄책감과 세상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는 것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아직은 어색했어요. 텅 빈 집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저 김미경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 이 여자가 전화를 한 걸까? 무슨 일이세요? 유진이가 우진이를 너무 그리워해서요.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그 말 다세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정리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구나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정희 씨는 오늘을 살아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주인공 윤정희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이제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상견례에 가지 않았다면, 아니, 처음부터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리고 끝까지 추궁했더라면, 우진이와 유진이가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죠.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평생을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헤어지고, 그래도 살아가야겠죠?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 거라고, 시간이 약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들의 사랑을 지켜줬어야 했을까요? 제가 지킨다고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맞을까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